자, 그 숙제 첫 번째 것은 어제까지 제출이었죠. 그게 제가 이틀을 더 늦었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나중에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틀 동안 더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숙제 2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이제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강의를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보셨을 때 이런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셨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기본 구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 부분은 그 주석입니다. 주석 슬래시 별 슬래시 별 슬래시로 묶여져 있는 것은 아무런 텍스트나 탐고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커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커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이제 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전처리 문장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처리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 그 샵 표시로 한 것은 함수를 인클루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컴파일러 비주얼 익스프레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자원을 이용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스의 헤더 파일, 저희들 헤더 파일 만드는 것 다 배우게 될 겁니다. 헤더 파일에 있는 매스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함수가 여기에 sqrt입니다. 이 매스 h에는 여러 매스 관련된 사인, 코사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용하겠다 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sqrt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석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C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를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메인 함수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결과를 0 또는 1과 같은 그 값을 반환해 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잘 됐다는 뜻으로 0을 리턴해 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비정상 종료를 할 때 중간에 어떤 파일이 없다든지 오류가 나면은 리턴 1 값을 발생하면서 오류가 났다,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할 때 그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면서 리턴 값을 1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게 못 보셨나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럴 때는 비정상 종료 리턴 1을 하면서 비정상 종료되었다. 그래서 보통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이 0으로 되는 게 정상적인 종료고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함수가 시작될 때 중간 괄호를 열고 닫는 요 부분이 한 메인 함수의 영역이 됩니다. 메인 함수의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중간 괄호를 열고 끝날 때까지 시작 끝.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 블록 내에서 시작할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을 할 때 어떤 타입으로 쓸지를 타입과 함께 변수 이름을 같이 선언을 해줍니다. 더블 실수형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종류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수형인 아니죠. 그 인티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실수형. 더블은 실수형입니다. 더블 실수형.
네, 더블 실수형인데 지금 실수형으로 x1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1로 어사인을 한 겁니다. y1 변수를 5로 어사인하면서 선언을 해서 나중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식으로 x2, y2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언더바 1, 사이드 언더바 2는 변수만 선언되어 있고 값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그 사이드 1은 x2-x1의 값을 어사인을 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사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으로 어사인 한다. 그 다음에 y2 빼기 y1을 빼서 여기 사이드 언더바 2에 어사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로직이 일어나고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현을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 숙제를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rintf는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 지금은 printf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 되고 이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그 윈도우 창에 보이게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프린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것들을 나중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 게임 만들 때는 화면에 게임 블락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결과를 출력할 때는 printf를 사용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로직을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exit 프로그램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문장 끝에는 그 세미콜론으로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한 문장이 끝났다는 뜻으로 세미콜론을 적어줍니다. 세미콜론을 적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인덴테이션을 잘 해서 예쁘게 적어야지 서로 이해가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로직을 잘 정리해서 인덴테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간 같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순서대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간혹 농담으로 질문? 더블 실수형 뒤에 나옵니다. 더블 실수형. 그 더블이라는 타입으로 변수 x1을 선언하고 거기에는 실수가 들어 어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플로트도 있고 더블이 있는데 플로트보다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 변수 타입입니다. 그 농담으로 그 세 줄이면 다 끝날 일을 왜 며칠 동안 일을 하느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 회사 가서 프로그램을 다뤄야 될 때 그거 세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세 줄이 인덴테이션과 라인이 띄어진 채 세 줄이면은 진짜 세 줄이 간단한데, 세 줄이 만약에 라인 브레이크가 없이 세 줄이면 굉장히 길 수 있죠. 그래서 세 줄을 얘기할 때 그게 라인 브레이크하고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는 세 줄이면 아주 짧게 끝나는 건데, 세 줄이 인덴테이션이 안 돼 있고 라인 브레이크가 안 돼 있으면 엄청 길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한 줄에 다 해서 적어도 프로그램은 작동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여쓰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반적인 형태는 말씀드린 그대로 메인 함수를 시작해서 끝나고 그 결과값을 리턴 제대로 됐으면 제로로 하고 이제 중간괄로 열고 시작 그렇게 해주시고, 선언하고 스테이트먼트 로직이 들어올 때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나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직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더블 타입으로 넘버 1 숫자 assign, 넘버 2 또 숫자 assign, sum 변수가 그냥 선언이 됐죠. 자, 여기에는 변수가 그냥 선언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선언이 됐고, sum에는 어떻게 됐죠? 넘버 1하고 넘버 2를
합쳐서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썸을 어떻게 했죠? 여기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산된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스템 포즈, 요거는 그 엔터 키가 들어올 때까지 프로그램 종료를 멈춥니다. 잠깐 멈추어서 있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키를 하나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잠깐 멈추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 포즈 기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5.2F 이건 뭘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그 실수형을 5자리까지 보고 뒤에 소수점 2개까지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5개의 숫자를 보는데 그 중에 2개는 뒷자리 숫자여야 된다. 소수점 자리여야 된다는 걸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 대부분 이제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이걸 계산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변수는 뭐겠습니까? x. 그렇죠. x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더블이나 플로트나 인티저나 이런 것을 선언한 다음에 이런 그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선언이 되면은 메모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그 더블 x1, 더블 x2, 7, 디스턴스는 나중에 어사인이 되겠죠. 지금 선언될 때 값이 없이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x1이 어사인이 될 때에 메모리 숫자 순서 중에 어딘가에 x1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게 되는 겁니다. 요 메모리 주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 위치에 x1이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해 놓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됐나요? 순차적으로 메모리가 증가되면서 순서대로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어떤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는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가용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소에 1이라는 값을 적어 놓게 되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x2는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면은 바로 다음 위치에 7 값이 저장이 됩니다. 7. 여기서 이게 7 맞나요? 왜 7이죠? 이진법. 그렇죠. 맞습니다. 이진법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산이 되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10진수로 7에 대한 의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로직이 진행이 되고 디스턴스에 어사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딘가 위치에 디스턴스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요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쌓이게 된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희들이 그 램을 더 큰 걸 꼽아서 컴퓨터에 사용을 하면 더 빨라지죠. 더 많은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많으면은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페이징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GB 메모리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의 그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메모리의 개수 2기가 같으면은 10의 6승이 밀리언이죠. 10의 6승이 밀리언. 그 다음에 2의 10승이 1024. 그렇죠, 1024. 1024가 거의 10의 3승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2의 10승의 2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같은 경우는
밀리언이 10의 3승계만큼 있는 거죠. 10의 3승계만큼 있는 거니까 6 더하기 3 하면 9가 되겠죠.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치면 10, 10, 10 10, 10, 10이니까 기가 하면은 20 기가 여기에 10을 더하면은 3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20. 자, 이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의 30승 정도. 1기가 메모리 같으면은 2의 30승. 2의 30승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개수가 대략 10의 0의 9개만큼의 메모리 주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면은 100만, 우리나라 사람 5천만이면은 이 메모리에 5천만의 주소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은 한 번에 1기가 메모리로 5천만 국민의 정보를 다 이름을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의 기가바이트 메모리 사이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스냅샷. 메모리가 순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증가되면서 값을 어사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x1이 1이고 y1이 5고 x2가 4고 y2가 7이다. 그런데 사이드 1, 사이드 2의 값은 나중에 어사인이 되고 디스턴스 값도 나중에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인가에 그 사이드 1의 값이 여기 값이 어사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변수의 이름, 여기서 얘기하는 x1, 이게 변수 이름이죠. y1, x2, y2 이런 친구들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 하면 알파벳 문자나 밑줄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나 밑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스페셜 캐릭터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수 x1하고 캐피털 X1하고 다른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변수 이름을 지정한다. 그리고 이미 C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유된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case, while 이런 같은 이름을 여기에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보유된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토, 브레이크, 케이스, 캐릭터, CHAR, CONST 이런 단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변수 이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사용할 수 있겠죠? 등등.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스페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룰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냐? 한번 해보시고 아시면 되는 건데 컴파일러가 대부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잘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더블 비주얼 익스프레스를 쓰시면 아주 많이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더블 할 때 더블 타입이 있으니까 이미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더블을 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변수를 쓰고 싶을 때 디스턴스 이렇게 declare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declare and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미 알려줍니다. 제대로 못 적었다고. AND 요 필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죠. 여기 빨간색 줄 표시 보이시죠? 이런 다음에 미리 알 수도 있고 빌드를 해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 그래서 이거를 언더바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전에 룰에 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다시 빌드하면 빌드 성공.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룰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똑똑한 비주얼 익스프레스에 적응을 하시면은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제대로 안 된 이름은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제대로 된 거는 하이라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그 작동은 잘 됩니다. 작동은 됩니다. 작동. 선언을 보통 위에 하고 로직이 이어지고 끝나면 되는데 선언을 또 했죠. 그래도 처리는 됩니다. 처리.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주얼 익스프레스에서는 이게 잘 컴파일이 됩니다. 근데 최대한 선언을 위쪽에 한 번에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 중괄호 시작 끝에서 필요한 변수를 선언을 한 번에 하시고 내용을 구성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의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다룰 때가 많아서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형, 이거는 3, 5, 인티저, n, 숫자입니다. 숫자, 정수. 정수 말고 플로팅 타입, 실수형. 실수형은 정수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소수점이 있습니다. 소수점. 예, 소수점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점이 실수형. 자, 이 중에 short, integer, long 이렇게 세 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short, integer, long 각각마다 표현할 수 있는 인티저의 범위가 다릅니다. 인티저 범위가 다릅니다. 컴파일러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저희는 익스프레스를 쓰고 있죠. 그 컴파일러마다 이 최소 최대 범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익스프레스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에서는 이 세 가지 타입을 쓰실 수 있고, short, integer, long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영역의 정수를 표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인티저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인티저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인티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형에 대해서는 float, double, long. 간단한 실수는 float 쓰시고 실수의 값이 굉장히 커진다 싶으면 더블을 쓰시면 됩니다. float 일반적으로 쓰시고 float로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더 범위를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더블을 쓰시고 그 다음에 롱 더블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short 타입에서는 그 맥시멈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비주얼 C++ 6.0 컴파일러 기준인데 32,000 정도. 이거는 훨씬 더 많죠. 200만 20억 가까이. 이거는 32,000. 요거는 이만큼 많습니다. 인티저의 범위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플로트 실수형, 이거는 6디지트를 사용해서 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38 지수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블 형태는 15자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308 디지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실수, 굉장히 만 단위 내에서 끝나는 것은 short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커야 되면 인티저 롱, 그 다음에 실수를 표현해야 된다 싶으면 플로트 쓰시고 더 커야 된다 싶으면 더블 쓰시고 롱 더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이런 것들을 외워서 사지선다나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해보시면서 체득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질문이 있나요? 여기에? 네. 그래도 되죠. 그런데 실수형으로 쓰면은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수, 나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명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티저를 쓰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혹시 또 질문 또 있으면 하십시오. 학생 이름? 홍형주, 홍형주, 공형준. 네, 오케이. 또 질문. 디스턴스라는 명령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디스턴스가 명령어인가요? 변수 이름, 네, 변수 이름입니다. 디스턴스는 우리가 이름을 준 변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디스턴스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ST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이해하기 좋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저는 이거를 배울 때 그러면은 인티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21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인티저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31억을 표시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1억을 넣으면은 그 오버플로우가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 그러면 또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특별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트럭처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스트럭처나 특별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익스포넨트 지수가 308을 넘어서 400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로 표시가 안 되고 여러 개의 조합으로 그걸 표시하는 자료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타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범위고 이걸 넘어가는 것은 자료 구조를 요걸로 조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달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A하고 B를 혼합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이 앞에 곱해진 숫자이고 요게 익스포넌트라고 표시할 수 있는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중간고사 전후쯤에 구조체 이런 것들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것은 숫자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numerical type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타입이 있습니다. 캐릭터 CHAR 요거는 숫자하고 비슷한데 캐릭터를 담는 특별한 타입입니다. 뭘로 시작하죠? 여기에 따옴표 작은 거 따옴표 작은 걸로 끝납니다. 요것이 하나의 캐릭터 타입이고 실제로는 숫자가 어사인이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됐나요?
이 Y라는 캐릭터가 매핑이 되어 있는 ASCII 코드의 값이 여기에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자, 여기 스몰 a가 해당하는 ASCII 코드의 시진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97. 97하고 캐릭터 A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면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캐릭터 타입 CHA를 작은 따옴표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CH라는 것을 여기에 프린트를 시킨 겁니다. 프린트. 그 다음에 CH의 값을 여기에 프린트를 시키면 여기에 뭐가 나왔죠? A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I는 뭐죠? 여기서 97. 97을 캐릭터 타입으로 찍으라고 했으니 뭐가 나온 거죠? A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CH를 인티저 타입으로 찍으라고 했더니 97. I를 인티저 타입으로 찍으라고 했더니 97. 다시 그 뒤에 형변환에 대해서 그 타입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인티저를 프린트하고 싶을 때는 %i, %d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티저 정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보여주겠다. 컨버전을 그렇게 수식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C, 지금 CHAR 봤죠? CHAR은 여기 CHAR은 %C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는 받아들이는 숫자를 캐릭터로 바꾸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이거 CH를 받아서 캐릭터 타입으로 표현했더니 A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I 숫자를 캐릭터 타입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더니 A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수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97, 97 똑같은 거. 자, 이게 전달이 됐나요? 혹시 이거 질문 있으면 질문. 아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근데 상식으로 A, 스몰 a가 97 정도라는 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ASCII 코드로 1960년대인가 하여간 20년대인가 하여간 옛날에 규칙으로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정하자고 규칙을 매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97.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우리가 그 컴퓨터 자판에 보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 숫자가 매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ASCII 코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코드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협약을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쓰고 있습니다. 외워야 될 거는 이해해야 될 거는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몰 a, 스몰 b부터 96, 97, 98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 궁금한데 그걸 한번 해보죠. 1. 1은 아마 1이 아닐 겁니다. 1. 이걸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49죠. 49.
49죠. 보시나요 이게? 그 캐릭터 타입의 1은 아스키 코드로 49가 매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는 1의 캐릭터는 49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수로 봤을 때는 이게 전달이 되나요? 그런 다음에 한정된 개수 맞습니다. 한정된 개수. 자, 2로 하면은 잠시만요. 다시 빌드 다시 시작하면 50 증가되죠. 증가. 자, 캐릭터 2로 바꾸었더니 49에서 50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됐나요? 한글 자판. 한글 자판은 아스키 코드 값이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매핑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9. 근데 이거는 표준 아스키 코드 값에는 없고 이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그 한글 코딩 체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매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표준 아스키 그 표에는 우리가 보는 키보드에 그것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아까 전에 저기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이 없었나요? 네. 자. 이제 A라는 값이 아스키 코드로 97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97.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릭터 타입의 my 언더바 레터 A가 있고 인티저 타입의 my 언더바 넘버가 있을 때 하나는 A, 하나는 97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변수가 다르죠. 변수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는 이렇게 다른 위치에 똑같은 값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캐릭터의 3과 숫자 3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5 같은 건 어떻게 처리될까? 인티저 타입이면 뒤에 소수점 자리를 없애고 앞에 있는 정수만 취하게 됩니다. 정수 타입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 예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컨스턴트 상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숙제에도 보시면은 그 평수 30평을 미터 제곱으로 변환시키시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한 평이 몇 미터 제곱에 해당하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은 상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상수를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이렇게 define 전처리기를 사용해서 define을 해서 pi라고 해서 3.141593 이거는 계속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const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const를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한 다음에 i에
인티저 i에 2를 어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파이 이렇게 컴파일 그 에디터가 다 잘 알려줍니다. 익스프레스 버전이. 자, 여기 i 곱하기 파이를 찍으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나왔죠? 5가 나온 겁니다. 자체적으로 제일 맞는 뭘 찍었다? %C.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타입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보여준 게 이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이제 인티저를 보고 싶죠. 그러면 i나 d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친구 값이 3.1415925 굉장히 그 숫자가 실수형이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고, 이거를 제대로 보이게 하려면은 53F 53F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F라고 하면은 5개까지 보이고, 뒤에 그 소수점 자리가 3자리라는 얘기입니다. 3자리.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였죠? define이라고 하는 전처리기를 사용해서 constant를 나타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파이라는 걸 3.14159를 계속 치실 필요가 없이 pi라고 여기 내에서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전달이 됐나요? pi, define 해서 하는 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저희들이 컴파일을 할 때 저희들이 빌드를 여기서 누르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define 된 거를 다 숫자로 바꾸어 줍니다. 내부적으로 전처리기를 통해서 define이 된 이거를 3.14155로 다 바꾸어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전처리기 컴파일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주면 좋은 겁니다. 선언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자, const. 지금 말씀드린 const를 앞에 그 형 타입 앞에 붙여주면 constants 변하지 않는 걸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도중에 변환을 못 시킵니다. 도중에 변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은 에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const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도중에 바꾸지 마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지 말아 주세요라는 constant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중에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constant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constant가 빠지면은 잘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변수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보실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컨스턴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 define을 이용해서 전처리로 하는 방법, 그 전에 나온 그 선언할 때 미리 선언해 놓기, 특별히 const를 쓰시면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차이점 이렇게 하시면 메모리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시켜줘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파이라는 변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메모리에 변수가 있어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어딘가에 3.1415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전달이 됐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호상수에 대해서는 파이라는 전처리 기구 define 이름 숫자, 여기에 꼭 숫자만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꼭 숫자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표현이라도 와도 됩니다. 이거를 replace 바꾸고 컴파일을 시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표현이라도 와도 되는데, 보통 숫자나 컨스턴트 그리고 간단한 표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타이핑하기 귀찮은 것들이 여기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당, 계속 저희들이 예제를 보고 와서 알고 있는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순서도 같은 거 할 때 x 플러스 1은 x 이렇게 해가지고 이터레이션 돌리는 거 하셨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계산된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으로 옮긴다. 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y에 0을 어사인을 시키고 또 y 값을 x에 어사인을 시키는 거니까 결국 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z에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z의 값을 y에 어사인을 시키면 0에서 2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0에서 2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y를 5라고 하면 또 5가 2 대신 5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블 같은 경우 다른 형태의 예제를 한번 보죠. 이제 C에게 A를 어사인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는 무슨 타입이죠? 인티저, 정수. C는 더블, 실수형, 많은 실수형.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는 소수점 자리가 날아갑니다. 소수점 자리가 날아갑니다. 숙제에 보시면은 뭔가 변환 계산을 해서 정수로도 표현해 보시고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걸 사용하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없앱니다. 네. 반올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올림을 하고 싶으면은 함수를 사용하거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금방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clude math에 자원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3.2가 있고, 이제 i에다가
my p value를 assign을 하면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실행을 하면은 3.2 대신에 소수점 뒤에 게 날아간 3이 들어왔죠. 3이 들어왔죠.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3.7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6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죠? 지금 math.h를 include를 하고 거기에 숫자와 관련된 함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라운드 함수를 제가 사용을 한 겁니다.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했으면은 3.6의 요 친구를 반올림해서 4가 여기에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자기가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어 같은 함수도 있을 겁니다. 플로어 있을 것 같은데 플로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로어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 오퍼레이션을 해줄 겁니다. 이 오퍼레이션 고등학교 수학 때 이거 니어리스트 또 가장 같거나 작은 니어리스트 정수를 반환해주는 오퍼레이션 그리고 또 뭐 실링도 있고 조금 더 큰 정수를 찾아주는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라운드를 하면은 반올림이 된다는 거죠. 자, 좋은 질문 감사. 학생 이름 임세종. 네. 네. 최대한 열심히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B에다가 C를 어사인을 하면은 보자. B가 뭐였죠? 5, C는 더블형입니다. 그래서 어사인을 하면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더블로 더 큰 장소로 갈 때는 바로 받아들여 줍니다. 데이터에 손실이 없이 더 큰 형태로 갈 때는 전달이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X 변수, Y 변수. 이거의 값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변수 하나를 더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인하면은 잊어버리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변수 템퍼러리 변수를 하나 두어서 임시 저장 창고에 저장시켜 주고 그 다음에 옮겨주고 템퍼러리 한 것을 다시 옮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스와핑하는 것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산술 연산자의 순서하고 연산 등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 없나요? 네? 불리언? true, false 있습니다. true, false 있습니다. true, false 있습니다. 네. true, false가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true, false를 0, 1로 간주해요. 0, 1.
그 1이 true고 제로가 false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네. 또 질문. 그게 템포러리 변수를 사용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템포러리에 3의 내용을 먼저 옮겨놓고 그 다음에 5의 내용을 x로 옮기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 한 걸 y에 옮기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 과정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거 같지?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십시오. 할당,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엑셀에 값을 넣죠. 이름이나 숫자를 넣죠. 그 작업을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넣어주는 작업인 겁니다. 할당 넣어주는 겁니다. 어사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십시오. 네. 디파인을 쓰면 메모리에 안 잡히고 그냥 텍스트를 바꾼 효과만 있습니다. 텍스트를 컴파일하기 전에 치환을 시켜주고 컴파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쳐야 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디파인을 쓴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네. 또, 네. 계산은 할 수 있는데 값을 변환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변환시킬 수 없다는. define을 하면은 값을 변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표현만 바뀌게 되는 거죠. 표현을 바꾸어서 다시 그 로직이 실행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우리가 계속 타이핑을 하기 귀찮기 때문에 한 번만 define을 해놓고 그걸 계속 쓰면은 나중에 define 된 걸로 바꾸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를. define 된 걸 한 번 더 define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해. 그거는 전처리 순서의 방법일 텐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확인해 봐야. 질문? CONST를 쓰면은 변수는 선언이 되는데 그게 계산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없다는 얘기지. 계속 유지해서 사용해야 되는 값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1을 해서 더 값을 증가시키거나 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